안녕하세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오늘 사전답사할 지역은 서울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입니다. 인왕산은 한양도성 서쪽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는 해발 339.9m이고요. 풍수상 한양도성의 우백호에 해당하는 산입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은 한양도성의 서쪽 대문인 돈의문터에서 한양도성 북서쪽에 위치하여 북소문이라고도 불리는 한양도성의 사소문 중의 하나인 창의문에 이르는 약 3.9km 거리의 구간이고요.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에는 한양도성 성곽뿐만 아니라 인왕산 자락의 선바위, 모자바위, 부처바위, 범바위, 치마바위, 기차바위 등 참으로 볼 것도 많고 주변의 전망이 매우 훌륭한 서울 도심 속 작은 바위산입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의 들머리로는 창의문을 들머리로 하여 돈의문터 방향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돈의문터를 들머리로 하여 창의문을 날머리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답사부장은 돈의문터 쪽에서 창의문 쪽 방향으로 사전 답사를 진행하였고요. 돈의문터 쪽에서 인왕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전철역을 중심으로 경복궁역, 서대문역, 독립문역이 있는데 욕심을 조금 내서 세 곳의 전철역에서 인왕산으로 접근하는 세 개의 들머리를 모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복궁역에서 인왕산으로 올라오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사부장은 세종대로와 광화문을 거쳐 인왕산으로 가기 위해 전철 3호선 경복궁역이 아닌 전철 5호선 광화문역 3번 출입구로 나왔습니다. 광화문역 3번 출입구로 나와 둘러본 세종대로의 모습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광화문, 북악산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선 왕조의 핵심 관청들인 의정부 및 육조 관청들이 늘어서 있던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세종시로 대부분의 관청들이 옮겨갔지만 아직도 세종로 서울종합청사와 외교부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광화문의 왼쪽 뒤쪽으로는 오늘 사전 답사할 한양도성의 우백호인 인왕산이, 광화문의 오른쪽 뒤쪽으로는 한양도성의 주산인 북악산이 보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과 인왕산, 북악산의 경치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광화문의 왼쪽으로 오늘 사전 답사할 인왕산 전체의 모습이 보입니다. 광화문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경복궁 담장 너머로 인왕산과 북악산이 멋지게 조망이 됩니다. 광화문을 지나면 흥례문이 이어지고요. 흥례문을 지나면 근정문이 나오고 근정문을 지나면 근정전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사전 답사할 한양도성 서쪽의 인왕산 모습입니다. 흥례문과 북악산의 경치입니다.
광화문 앞 좌우에 세워져 있는 해치상입니다. 해치는 선악을 구별한다고 하고요. 광화문 앞의 해치상은 풍수상 불에 해당하는 경복궁 남쪽의 관악산의 화기로부터 경복궁을 보호하려고 세웠다고 합니다. 광화문 앞에서 수문장 교대의식이 있어 카메라에 잠깐 담아보았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의식입니다. 광화문 앞을 지나 인왕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광화문 앞을 지나 인왕산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의 들머리역인 전철 3호선 경복궁역이 나오고요. 경복궁역을 지나 계속해서 사직터널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사직단 현판이 걸려있는 사직단 대문이 나옵니다. 사직단 대문 앞을 지나 곧장 사직단을 지나가셔도 되지만 잠시 사직단을 살펴보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단 대문에 걸려있는 사직단 현판입니다. 사직단 대문 안내문입니다. 사직단 안내문과 배치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단은 토지신과 곡식의 신을 모신 제단으로 경복궁 서쪽에 위치하고요. 왕실의 조상신을 모신 경복궁 동쪽의 종묘와 더불어 조선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시설물이었습니다. 사직단 안쪽의 모습입니다. 사직단을 나와 인왕산로와 나란한 사직단 담장을 따라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사직단 담장 맞은편에는 태극기가 걸려있는 운경 고택이 있습니다. 사직단 담장을 따라 약 200여 미터 정도 올라가시면 단군성전이 나옵니다. 단군성전 앞 삼거리입니다. 단군성전 앞 삼거리의 인왕산 안내도입니다. 가까이 가본 단군성전입니다. 인왕산로의 단군성전 앞 삼거리에서 인왕산로 1기를 따라 약 270여 미터 정도 이동하시면 한양도성 성곽이 있는 인왕산 입구가 나옵니다. 한양도성 성곽이 있는 인왕산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인왕산 구간 한양도성 성곽의 모습입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성곽길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왕산 안내도입니다. 단절된 한양도성 성곽 앞 인왕산 입구에 세워져 있는 한양도성 순성길 이정표입니다. 외부 순성길에 세워져 있는 한양도성 안내판과 축성 시기에 따른 성벽 형태의 안내문을 읽어보고 인왕산 구간 한양도성 순성길 순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순성길에는 한양도성의 성곽 안쪽을 따라 걷는 내부 순성길과
한양도성 성곽 바깥쪽을 따라 걷는 외부 순성길이 있는데 어느 한쪽 길만 걸어야 할 상황이라면 외부 순성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외부 성벽이 훨씬 보기 좋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성과 성벽이 쌓여진 형태가 다양한 모습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옛 성돌들의 흔적과 복원한 성돌들의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순성길을 약 150여 미터 정도 올라가시다 보면 한양도성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하는 앞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 성곽의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하는 앞문에 도착하였습니다. 한양도성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한양도성 바깥쪽의 외부 순성길을 따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성곽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하는 앞문을 지나면 성곽 성벽을 따라 외부 순성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서울 한양도성 순성길 투어는 보이시는 한양도성 성곽 성벽의 안팎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따라서 한양도성에 대한 사전 역사 지식이 없으면 무의미할 수도 있고요. 재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양도성에 대한 역사 공부를 조금씩 하며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순성길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순성길을 걸으시며 외부 성벽을 쌓아 올린 성돌들의 모양이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역에 따라 성벽을 쌓아 올린 성돌들의 모양이나 형태가 다양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벽을 쌓아 올린 성돌들의 모양이나 형태가 구역에 따라 다른 모양이나 형태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양도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성곽은 1392년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들의 이런저런 반대를 물리치고 1394년에 한양천도를 단행하고 태조 5년인 1396년에 한양도성의 내사산을 이루는 북악산, 낙산, 목력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쌓은 도성 성곽 성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양도성이 어떻게 축성되고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며 인왕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순성길의 모습입니다. 먼저 한양천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392년에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변방인 함흥 출신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런 이성계는 고려 말에 몽골군, 홍건적, 여진족, 왜구 등의 침입을 무찌르며 고려 조정 중앙무대의 신흥 실력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려 조정의 신흥 실력자로 성장한 이성계가 고려의 권력을 완전하게 장악하게 되는 사건은 1388년 요동정벌에 나섰다가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축출하고 우왕을 패한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이성계는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신진 사대부들과 결탁하여 토지개혁인 과전법을 실시하여 고려 말의 기득권층인 권문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권문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킨 신진 사대부들과 이성계는 더 나아가 가짜를 피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폐가입진을 내세워 우왕과 창왕을 공민왕 때의 개혁승인 신돈의 자식이라 하여 연이어 폐위시키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영왕을 세웠다가 결국에는 선위 형식으로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순선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면 한양도성 성곽이 잠시 끊어지고요. 왼쪽으로 이와 같은 데크 계단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크 계단길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도로 건설로 인한 끊어진 한양도성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성벽의 모습입니다. 끊어진 한양도성 성곽 사이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를 확인하고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순선길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끊어졌던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순선길을 다시 올라갑니다. 중단하였던 한양천도 과정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1년의 과정을 거쳐 공양왕으로부터 선양 형식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이성계는 1392년에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국가인 조선을 개국하게 됩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하루라도 빨리 개경에서 다른 곳으로 왕도인 수도를 옮기고 싶어 얼마 지나지 않아 천도를 공론화합니다. 수도 천도의 공론화로 가장 먼저 새로운 도읍지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지금의 충남 공주시 계룡산 자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 자락에는 신두안이라 하여 실질적으로 왕궁터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나라를 경영하기엔 너무 국토의 남쪽에 치우쳐 있고 풍수상 좋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 계룡산 자락 천도는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도읍지 후보지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두 번째 도읍지 후보지로 거론된 장소는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안산자락의 무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성계가 신하들과 더불어 안산자락의 무학을 직접 답사하고 안산자락의 무학이 새로운 도읍지 후보지로 어떠하냐고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신하들의 의견은 무학은 도성이 들어서기에는 자리가 너무 협소하고 또한 왕궁이 남향이 아닌 서향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국왕은 남면을 보고 나라를 경영해야 한다는 성리학 이념에 맞지 않아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도읍지 후보지로 거론된 무학답사를 마친 이성계와 신하들은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려의
남경 행궁에 묵어가게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평양을 서경, 경주를 동경, 그리고 한양을 남경이라 부르며 행궁이 있었는데요. 남경 행궁이 바로 지금의 경복궁 자리입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의 외부 성벽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성곽의 바깥쪽인 왼쪽 위쪽으로 모자바위, 부처바위, 선바위가 차례로 보이고요. 인왕산의 왼쪽 뒤쪽으로는 무악이 있는 안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양도성 두 번째 도읍지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무악이 있는 안산의 모습입니다. 한양천도과정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남경행궁에 묵어가게 된 다음 날 두 번째 도읍지 후보지로 거론된 무악에 대한 신하들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느낀 이성계는 그러면 이곳 남경행궁터는 새로운 도읍지 후보지로 어떠하냐고 즉흥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보니 북쪽에는 백악산, 동쪽에는 낙산, 서쪽에는 인왕산, 남쪽에는 목력산이 있고 또한 목력산 남쪽으로는 한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지형이 도읍지 후보지로 괜찮다는 의견들이 있어 새로운 도읍지 세 번째 후보지로 선정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처음에는 도읍지 후보지로 거론도 되지 않았던 남경행궁터가 조선의 새로운 도읍지로 낙점이 됩니다. 그러나 남경행궁터가 있는 한양이 조선의 새로운 도읍지로 낙점이 되고도 궁궐이나 종묘 및 사직 등의 모든 국가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개성에 그냥 머무르자는 기득권 세력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남경행궁터가 있던 한양에 이렇게 어렵게 조선의 새로운 도읍지로 선정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이야기가 바로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악대사와 관련된 왕십리 지명 이야기입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성벽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소나무가 우거진 송림이 나오고요. 긴 데크 계단길이 이어집니다. 송림 저 위쪽으로 보이는 바위가 모자바위와 부처바위입니다. 왕십리 지명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성계의 부탁으로 새로운 도읍지를 찾아다니던 이성계의 왕사였던 당대 최고의 풍수지리 대가인 무학대사가 지금의 왕십리쯤에 이르러 지세를 살펴보고 이곳이 새로운 도읍지로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소를 끌고 가던 농부가 무악대사 앞을 지나가며 아둔한 중 같으니 여기서 십리만 더 가면 좋은 왕궁터가 있는 데라고 중얼거리며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송림이 우거진 데크 계단길을 지나며 둘러본 한양도성 성곽의 모습입니다. 소를 끌고 가던 농부의 말을 듣고 무악대사가 십리를 더 가서 찾게 된 자리가 바로 남경행궁이 있었던 지금의 경복궁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악대사가 농부를 만났던 장소인 왕십리의 지명이 한자로 가로왕자와 열십자 그리고 마을리자를 사용하는 즉 십리를 간다는 왕십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고요. 무학대사가 만났다는 농부는
풍수지리와 도참사상의 대가인 통일신라 마렵의 도선대사의 현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남궁행궁이 있었던 지금의 경복궁자리가 그만큼 새로운 도읍지로 좋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데크계단길과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성곽의 모습입니다. 고려의 남경행궁터가 있던 한양이 새로운 도읍지로 결정되자 이번에는 개국공신이자 성리학이념의 신봉자인 삼봉 정도전과 이성계의 왕사이자 당대 최고의 풍수지리 이론의 대가인 무학대사 사이에 궁궐의 방향을 놓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궁궐의 방향을 놓고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한강 남쪽의 관악산이 언급이 되는데요. 무학대사는 한강 남쪽의 관악산이 풍수상 불기운을 가진 화산이라 궁궐을 남향으로 지으면 관악산의 화기가 궁궐에 미쳐 풍수상 좋지 않으니 관악산의 화기를 피하기 위해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여 궁궐을 동향으로 배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무학대사의 궁궐 동향 주장에 성리학자인 삼봉 정도전은 나라가 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지기의 성함과 쇠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풍수지리에 대한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군자는 남면을 바라보며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는 성리학 이념을 내세우며 백악산을 주산으로 하여 궁궐을 남향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유교국가인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은 정도전의 주장대로 백악산을 주산으로 하여 남향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저 멀리 남쪽으로 한양도성의 남쪽 산인 남산과 남산타워의 모습이 보입니다. 새로운 도읍지가 정해지고 궁궐이 들어설 자리와 방향이 정해지자 정도전을 도성건설의 책임자로 하여 성리학 이념에 따라 궁궐의 왼쪽인 동쪽에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쉰위를 봉헌하는 종묘를 두고 궁궐의 오른쪽인 서쪽에는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 건설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인 새로운 도성 건설이 시작이 됩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성곽길의 소나무가 우거진 긴 데크계단길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데크계단길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나오고요. 갈림길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의 외부 순성길은 끝이 나고요. 이제부터는 성곽 안쪽으로 들어가 내부 순성길을 따라 인왕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어집니다. 한양도성 성곽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성벽 위쪽으로 성벽을 넘어가도록 데크계단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인왕산으로 올라오는 길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전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인왕산으로 올라오는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순성길 투어의 또 다른 들머리로는
전철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입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서대문역 4번 출입구로 나오시다 보면 한양도성의 사대문 중 서쪽 대문이었던 돈의문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의 옛 이름 돈의문이란 간단한 안내글로 돈의문의 위치를 설명하는 글도 쓰여져 있습니다. 서대문역 4번 출입구로 나오시면 바로 왼쪽에 강북 삼성병원이 있고요. 도로의 가로등 기둥에 이와 같이 많은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 강북 삼성병원 앞에서 좌회전하시어 도로 우측을 따라 걷다 보면 돈음은 박물관 마을을 지나가고요. 돈음은 박물관 마을을 지나 계속해서 걷다 보면 또다시 이와 같이 많은 이정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표를 지나면 서울시 교육청 앞을 지나가게 되고요. 서울시 교육청 앞을 지나면 월암 근린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나옵니다. 월암 근린공원 정도에 올라오셔야 복원된 한양도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월암 근린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의 모습입니다. 월암 근린공원 입구에 세워져 있는 서울 한양도성 순성길 이정표입니다. 돈음인터에서 400m의 거리이고요. 인왕산 정상이 2.1km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월암 근린공원의 복원된 한양도성 성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양도성 성곽은 월암공원까지만 복원이 되었고요. 월암 근린공원에서 인왕산 입구까지는 아직도 한양도성 성곽이 끊어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저 앞쪽 위쪽의 데크 계단길 위에서 한양도성 성곽은 끊어집니다. 월암 근린공원의 끊어진 한양도성 성곽을 지나고 마을길을 약 300여 미터를 통과하여 인왕산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의 내부 순성길을 통해 인왕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입구의 내부 순성길 초입에는 인왕산 안내도가 세워져 있고요. 인왕산 안내도를 지나 내부 순성길을 약 150여 미터 정도 올라가시면 한양도성 성곽의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하는 안문이 나옵니다. 안문을 지나면 여장이라 불리는 한양도성 성곽을 따라 내부 순성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여장이란 이름은 여자들도 넘을 정도로 낮은 담장이란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낮은 여장 너머로 인왕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장 가까이 다가가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의 한양도성 성곽의 모습과 인왕산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성곽의 모습과 인왕산의 모습을 살펴본 다음 여장을 포함한 성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여장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도성 여장의 높이는 성인의 눈높이 정도로 쌓아진 것 같습니다. 한양도성 성곽과 인왕산의 모습입니다. 인왕산 왼쪽으로부터 선바위, 부처바위,
모자바위, 범바위, 인왕산 정상이 차례로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양도성 성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커다란 곡선을 그리며 인왕산 부처바위 위쪽으로 뻗어 올라간 모습이 보입니다. 한양도성 성곽 성벽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여장, 옥계석, 원총안, 근총안, 일타라는 6개의 단어가 보입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내부 순성길의 여장 모습입니다. 여장은 채성 위쪽에 여자들도 넘을 정도로 낮게 쌓아진 성벽이고요. 여장의 위쪽에는 성곽의 최상단을 이루는 옥계석이란 지붕돌이 올려져 있습니다. 옥계석은 빗물이 채성에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고 유사시 지붕돌을 밀어 성 위로 올라오는 적병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장에는 중앙에 한 개의 근총안 구멍과 근총안 양쪽으로 2개의 원총안 구멍 등 총 3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 3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진 여장을 일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내부 순성길을 걷다 보면 도로 건설로 인하여 한양도성이 끊어진 구간이 나오고요. 끊어진 한양도성에서 뒤돌아본 한양도성 성곽의 모습입니다. 끊어진 한양도성 성곽 사이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계속해서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내부 순성길을 따라 인왕산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끊어진 한양도성 성곽에서 인왕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내부 순성길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고 긴 침목 계단길로 되어 있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가파르고 긴 침목 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인왕산 성곽초소 2학이라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인왕산 성곽초소 2학이 안내문입니다. 글자를 확대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왕산 성곽초소 2학이 안내문을 지나면 멍석이 깔린 완만한 오르막 내부 순성길이 이어지고요. 여장 너머로는 인왕산 부처바위와 모자바위가 가깝게 조망이 됩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부처바위의 모습이 가장 부처님 모습에 가깝게 보입니다. 멍석이 깔린 완만한 오르막 내부 순성길을 지나면 보도블럭이 깔린 완만한 오르막 내부 순성길이 잠깐 이어지고요. 보도블럭이 깔린 내부 순성길을 지나면 경사가 조금씩 가팔라지며 잘 정비된 돌계단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여정을 따라 이어진 잘 정비된 돌계단길을 오르다 보면 여장 너머 앞쪽 위쪽으로 데크 전망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데크 전망대는 아니고요. 한양도성 성곽의 안쪽과 바깥쪽을 드나들 수 있도록 성벽 위쪽에 설치한 데크 계단길입니다. 한양도성 성곽의 안쪽과 바깥쪽을 드나들 수 있도록 성벽 위쪽에 설치한 데크 계단길에 다 올라왔습니다. 인왕산 정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데크 계단길을 통해 한양도성 성곽 바깥으로 나가
인왕산의 모저바위, 부처바위, 선바위, 해골바위 등의 바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성곽을 넘어 데크계단길을 내려가시면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순성길을 따라 올라오는 데크계단길과 만나는 삼거리이고요. 이곳에서 우회전하시어 데크계단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데크계단길이 끝나면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의 외부 순성길도 끝이 납니다. 이곳에는 샛길들이 여러 곳 있는데요. 등산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크계단길을 다 올라와 등산로를 따라 조금만 이동하시면 인왕산 정상 650m와 선바위 약수터 150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요. 선바위 약수터 방향으로 내려가는 짧은 데크계단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려가는 짧은 데크계단길을 지나면 흙길의 등산로가 잠깐 이어지고요. 흙길의 등산로를 지나면 이번에는 올라가는 데크계단길이 연이어서 2번 이어집니다. 첫 번째 데크계단길을 다 올라왔고요. 연이어 이어진 두 번째 데크계단길을 올라갑니다. 연이어 이어진 두 번째 데크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두 번째 데크계단길의 앞쪽 오른쪽 위쪽으로는 부처바위가 보이고요. 데크계단길의 바로 머리 위쪽으로는 모저바위가 있습니다. 미륵바위라고도 불리는 부처바위입니다. 바로 머리 위쪽에는 꽃갈바위라고도 불리는 모자바위가 있습니다. 꽃갈모자바위 아래쪽 데크계단길 위에서 둘러본 경치입니다. 부처바위 오른쪽 위쪽으로는 한양도성 성곽의 모습도 보입니다. 부처바위의 왼쪽 앞쪽 저 멀리 남쪽으로는 한강 너머의 삼성산, 관악산, 청계산의 모습도 차례로 조망이 됩니다. 또한 한양도성의 남쪽 산인 목력산이라 불린 남산과 남산타워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앞쪽 아래쪽에는 잠시 후에 올라가 볼 전망바위가 불쑥 솟아 있고요. 전망바위의 왼쪽 아래쪽으로는 선바위의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꽃갈모자 바위를 지나 산수유 전망대 위쪽의 전망바위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전망바위 위쪽으로 올라가 주변의 경치를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전망바위 위쪽에 올라서시면 가장 먼저 서대문 독립공원이 내려다 보입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서대문 독립공원의 오른쪽 위쪽으로는 한양도성 천도과정에서 두 번째 도읍지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무악이 있는 안산의 모습이 보이고요. 안산을 지나면 전망바위의 바로 위쪽으로는 한양도성의 우백호인 인왕산 부처바위와 꽃갈모자바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꽃갈모자바위의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한양도성 성곽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왕산 능선을 따라 쌓아진 한양도성 성곽의 저 멀리 남쪽에는 한양도성의 남쪽 산인 남산이 불쑥 솟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산을 지나면 저 멀리 한강 너머 남쪽으로 풍수상 한양도성의 우한거리였던 관악산과 삼성산의 모습도 조망이 됩니다. 다시 한양도성의 두 번째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무악이 있는 안산입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인왕산 부처바위의 왼쪽 아래쪽으로는 서대문 독립공원이 내려다 보입니다. 서대문 독립공원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서대문 형무소가 있던 자리로 일제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투옥하였던 쓰라린 역사의 현장입니다. 전망바위의 바로 아래쪽에는 한양도성 축성 과정에서 왕사 무학대사와 삼봉 정도전이 마지막까지 논쟁을 펼쳤던 선바위가 살짝 내려다 보입니다. 선바위를 지나면 선바위의 왼쪽 위쪽으로 해골바위가 보이고요. 해골바위의 왼쪽 위쪽으로는 꽃갈모자바위와 부처바위가 차례로 보입니다. 부처바위 오른쪽 뒤쪽으로 보이는 한양도성 성곽이 인왕산 곡성입니다. 전망바위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한양도성 축성 과정에서 무학대사와 정도전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는 선바위의 모습과 위치를 확인하고 인왕산으로 접근하는 인왕산의 세 번째 들머리역인 전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인왕산으로 올라오는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바위의 아래쪽으로 보이는 시커먼 색의 두 개의 바위가 선바위이고요. 선바위의 왼쪽으로는 길게 쌓아져 있는 한양도성 성곽의 모습이 보입니다. 선바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서대문 독립공원이 있는 전철 3호선 독립문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전철 3호선 독립문역의 출입구들입니다. 전철 3호선 독립문역 3-1번 출입구로 나오시어 곧바로 우회전하시면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고요. 아파트 단지 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인왕사, 선바위, 인왕산 국사당 등의 이정표들이 보입니다. 이정표들이 가리키는 차도를 따라 가파른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시다 보면 갈림길 삼거리가 나오고요. 갈림길 삼거리의 왼쪽 길 위쪽으로 인왕사 일주문의 모습이 보입니다. 갈림길 삼거리에서 인왕산 국사당이 150m, 선바위가 180m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왕산 인왕사 일주문의 아래쪽에는 무학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무학공원을 지나 가파른 오르막길을 조금만 올라가시면 인왕사 일주문이 나옵니다. 인왕산 인왕사 일주문을 지나갑니다. 인왕산 인왕사 일주문을 지나면 언덕길 위쪽으로 인왕사 안내문과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왕사가 80m, 선바위가 200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왕사와 선바위로 가는 가파른 오르막 콘크리트 계단길의 모습입니다.
주변의 집들은 일반 가정집들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심 속 절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파른 오르막 콘크리트 계단길은 점점 좁아지고요. 또한 점점 가팔라집니다. 인왕사 안내문이 세워져 있는 주차장에서 인왕사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 콘크리트 계단길의 모습입니다. 가파른 오르막 콘크리트 계단길을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가파른 오르막 콘크리트 계단길 왼쪽으로 일반 가정집의 대문같이 생긴 대문 기둥의 왼쪽과 오른쪽에 인왕사 대웅전이라 쓰여진 인왕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왕산 인왕사의 모습입니다. 인왕사 대웅전 지붕 위쪽으로 선바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왕사를 지나면 가파른 오르막 콘크리트 계단길은 더욱더 좁아지고요. 또한 더욱더 가팔라집니다. 더욱더 좁아지고 가팔라진 콘크리트 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인왕산 국사당이 나옵니다. 이 인왕산 국사당은 조선시대 나라에서 남산을 신격화한 목력대왕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원래는 남산 팔각정 자리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일제가 남산에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국사당이 조선신궁보다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의 인왕산으로 옮겨 지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사당 앞의 국사당 안내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왕산 국사당의 모습입니다. 국사당 현판의 모습입니다. 인왕산 국사당 안내문입니다. 국사당을 지나면 두 갈래의 돌계단길로 갈라지고요. 선바위로 가기 위해서는 왼쪽의 돌계단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국사당을 지나 선바위 아래쪽에 도착하였습니다. 선바위 아래쪽에는 선바위 안내문이 세워져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파른 돌계단길 위쪽으로 선바위가 보입니다. 선바위 아래쪽에 세워져 있는 선바위 안내문입니다. 선바위는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부인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여 기자함이라고도 불린다고 하고요. 바위의 모습이 마치 스님이 장삼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 참선한다는 참선에서 선자를 따서 선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앞에서 바라본 선바위의 모습입니다. 연등이 많이 걸려 있어 선바위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선바위 주변은 담장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담장 오른쪽에 인왕산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인왕산으로 연결되는 담장 오른쪽의 출입문으로 나와 둘러본 선바위 주변의 인왕산 경치입니다. 담장 오른쪽 옆쪽에서 바라본 선바위의 모습입니다. 앞쪽이나 옆쪽에서는 아무리 봐도 장삼 입은 스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요. 담장 뒤쪽으로 올라가시면 장삼 입은 스님의 모습을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장 뒤쪽에서 바라본 선바위의 모습입니다. 장삼을 걸친 스님의 모습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선바위 뒤쪽에서 바라본 한양도성 성곽과 남산의 모습입니다. 장삼 입은 모습의 선바위를 태조와 무학대사의 상이라는 설화와 태조 부부의 상이라는 설화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선바위의 위치와 모습을 확인하였으니 한양도성 축성 과정에서 선바위를 놓고 무학대사와 정도전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는 선바위 논쟁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바위를 지나 산수유 전망대 위쪽의 전망바위로 올라가는 중간에 한 바퀴 돌아본 인왕산의 경치입니다. 한양도성 축성 과정에서 궁궐의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무학대사와 정도전은 마지막으로 한양도성 성곽의 경계를 정하며 또 한 번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즉 선바위를 도성 안으로 넣을 것인가 도성 밖으로 뺄 것인가에 대한 팽팽한 의견 대립이었습니다. 당연히 무학대사는 장삼 입은 모습의 선바위를 도성 안에 둘 수 있도록 한양도성 성곽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하고요. 반면에 성리학자인 정도전은 선바위를 도성 안에 들이면 불교가 성할 것을 경계하여 선바위를 도성 밖으로 뺄 것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선바위를 도성 안으로 들일 것인가 도성 밖으로 뺄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태조 이성계의 몫이었습니다. 선바위 논쟁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산수유 전망대 위쪽의 전망바위로 올라가는 길은 전망바위의 왼쪽 아래쪽을 따라 바위 앞는 길이 연결되어 있고요. 전망바위의 왼쪽 아래쪽 바위 앞는 길을 다 지나시면 산수유 전망대 쪽에서 올라오는 데크 계단길과 만나게 되고요.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산수유 전망대의 삼거리 이정표와 전망바위의 모습입니다. 산수유 전망대 위쪽의 전망바위로 올라가 산수유가 노랗게 핀 아름다운 인왕산의 경치를 한 바퀴 돌아보고 꽃갈모자 바위 아래쪽을 지나 해골바위를 거쳐 한양도성 성곽 안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선바위 논쟁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선바위를 도성 안으로 들일 것인가 도성 밖으로 뺄 것인가에 대한 팽팽한 논쟁이 있었던 날은 눈 내리는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태조 이성계는 눈이 녹는 쪽을 경계로 하여 한양도성 성곽을 쌓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해지는 서쪽에 위치한 인왕산의 선바위는 눈이 녹지 않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양도성 밖으로 밀려나 도성 밖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수유 전망대 위쪽의 전망바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부처바위가 왜 미륵바위 또는 부처바위로 불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산수유 전망대 위쪽의 전망바위를 지나 부처바위 아래쪽의 메인 등산로를 따라 꽃갈모자 바위 아래쪽으로 가는 등산로의 모습입니다. 산수유 전망대 위쪽의 전망바위를 지나 부처바위 아래쪽의 메인 등산로를 따라 꽃갈모자 바위 아래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꽃갈모자 바위 아래쪽에는 이와 같은 긴 데크 계단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꽃갈모자 바위 아래쪽에 도착하였습니다. 꽃갈모자 바위 아래쪽에서 올려다본 꽃갈모자 바위의 모습입니다. 꽃갈모자 바위의 왼쪽에는 부처바위의 모습이 보이고요. 부처바위 아래쪽에는 지나온 전망바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망바위의 왼쪽 아래쪽에는 선바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꽃갈모자 바위 아래쪽을 지나면 인왕산 약수터 삼거리가 나오고요.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샛길들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의 메인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시면 한양도성 성곽으로 곧장 가실 수 있고요. 해골바위로 가시려면 오른쪽 아래쪽의 샛길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인왕산 약수터 삼거리에서 샛길로 내려와 샛길을 따라 조금만 이동하시면 이와 같이 소나무가 우거진 소나무 숲을 지나가게 되고요. 소나무 숲을 지나면 소나무 숲 앞쪽으로 해골바위가 나옵니다. 인왕산 해골바위에 도착하였습니다. 해골바위의 뒤쪽으로는 한양도성 성곽 안쪽의 서울 시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골바위 아래쪽으로 내려와 둘러본 인왕산의 경치입니다. 해골바위의 건너편에 선바위의 모습이 보이고요. 선바위 오른쪽 위쪽으로는 산수유 전망대 위쪽의 전망바위가 보입니다. 산수유 전망대 위쪽의 전망바위 오른쪽 위쪽에는 부처바위가, 그리고 부처바위의 오른쪽에는 꽃갈모자바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꽃갈모자바위의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인왕산 해골바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해골바위의 바로 뒤쪽에는 한양도성 성곽이 있습니다. 해골바위 뒤쪽에서 바라본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한양도성 성곽의 모습입니다. 해골바위를 지나 한양도성 성곽 안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해골바위 뒤쪽의 소나무 숲을 지나면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순성길의 데크 계단길 위쪽에 도착을 합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성곽의 모습입니다. 한양도성 성곽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데크 계단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셔야 합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성곽 안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데크 계단길을 조금만 내려가시면 긴 데크 계단길 왼쪽으로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성곽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크 계단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성곽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크 계단길은 성곽 위쪽으로 성벽을 넘어가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성곽을 넘어갑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성곽을 넘어 한양도성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내부 순상길의 모습입니다. 여정을 따라 가파른 오르막 돌계단길이 범바위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양도성 축성 과정 이야기를 조금씩 하며 인왕산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내부 순상길을 걸으며 둘러본 경치입니다. 한양도성의 내사산을 이루는 인왕산, 북악산, 낙산, 남산이 모두 조망이 되고요. 북악산 남쪽 아래쪽으로 청와대와 경복궁의 모습도 내려다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한양도성 축성 과정 이야기를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읍지가 정해지고 국왕이 머물 궁궐의 자리와 방향이 정해지자 조선의 설계자로 불리는 정도전을 도성건설의 책임자로 하여 성리학 이념에 맞게 궁궐의 왼쪽인 동쪽에는 종묘를, 그리고 궁궐의 오른쪽인 서쪽에는 사직단을 건설하는 것으로 새로운 도성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데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시설인 궁궐과 종묘 및 사직단의 건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태조 이성계는 태조 5년인 1396년에 한양도성의 내사산인 북쪽의 백악산과 동쪽의 낙산, 그리고 남쪽의 목록산 및 서쪽의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한양도성 성곽을 축성하게 됩니다. 태조 때의 한양도성 축성 기간은 1396년 음력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49일간, 그리고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49일간 2회에 걸쳐 총 98일간 축성이 진행되었다고 하고요. 혹한기와 혹서기 및 농번기는 피하고 농한기에 팔도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한양도성의 기본 형태를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공사구간의 구획은 백악산 정상인 백악마루에서부터 동쪽으로 일주하며 천자문의 천지현왕 순서로 글자를 붙여나가며 공사구간의 구획을 나누었다고 하고요. 당시 기준으로 총 59,500척의 길이를 약 600척씩 97개 구간으로 나누어 전국의 각 군과 현에 공사구간을 할당하여 한양도성 성곽을 쌓았다고 합니다. 또한 각각의 공사구간에는 책임자를 두어 책임을 맡겼고요. 공사를 담당한 해당 구역의 성벽의 성돌에 책임자의 관직과 성명 및 공사를 맡은 군이나 현의 이름을 새겨 넣어 공사 책임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돌을 각자 성석이라고 하고요. 한양도성 97개 구간 곳곳에 각자 성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인왕산 범바위에 다 올라왔습니다. 인왕산 범바위에서 내려다본 한양도성의 경치입니다. 참고로 600척은 대략 180m 정도의 거리이고요. 지금 보시는 각자 성석들은 흥인지문 옆쪽 한양도성 낙산 구간의 성벽에 박아놓은 각자 성석 성돌들의 모습입니다. 진품인지 모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범바위를 지나 인왕산 정상으로 이동합니다.
범바위 오른쪽 아래쪽으로 데크 계단길이 설치되어 있고요. 범바위 오른쪽 아래쪽의 데크 계단길 앞쪽으로 한양도성의 우백호인 인왕산 정상이 보입니다. 범바위에서 바라본 인왕산 정상의 모습입니다. 범바위에서 내려오시면 여장을 따라 평탄한 길이 이어지고요. 평탄한 길을 조금만 진행하시면 인왕천약수터 갈림길 삼거리가 나오고요. 인왕산 정상 0.4km를 표기한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왕천약수터 갈림길 삼거리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인왕천약수터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면 인왕산 정상까지는 가파른 오르막 바위 앞는길로 되어 있습니다. 인왕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바위 앞는길을 오르며 축성 시기에 따른 한양도성의 형태 변천사를 간략히 살펴보며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순성길을 걷다 보면 한양도성 순성길 곳곳에서 이와 같은 서울 한양도성 안내문과 축성 시기에 따른 한양도성의 형태를 설명하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한양도성의 축성 시기에 따른 형태 변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태조 5년인 1396년에 한양도성의 내서산을 이루는 북쪽의 백악산과 동쪽의 낙산, 그리고 남쪽의 목력산과 서쪽의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쌓은 성벽이고요. 태조 때 그 기본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태조 때에는 산지는 석성, 평지는 토성으로 성벽을 쌓았다고 하고요. 성돌은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태조 때의 기본 형태가 완성된 한양도성은 세종 때인 1422년에 대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태조 때 평지에 쌓은 토성을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은 석성으로 개축하여 쌓았다고 합니다. 세종 때 대대적인 개축을 통해 석성으로 완성된 한양도성은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겪으며 곳곳이 무너지고 많은 곳이 파괴되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숙종 때인 1704년에 병사들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숙종 때의 한양도성 성돌의 크기는 가로 세로 40 내지 45cm 크기의 방형으로 규격화하여 성벽을 쌓았다고 하고요. 이로써 성벽은 이전보다 더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인왕천약수터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 인왕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 바위 앞는길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가파른 오르막 바위 앞는길이 인왕산 정상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태조 때의 기본 형태가 완성되고 세종 때와 숙종 때에 대대적인 개축과 수축을 거친 한양도성은 마지막으로 순조 때인 1800년에 부분적인 개축이나 수축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조 때에 쌓아진 한양도성 성돌들은 가로 세로 60cm가량의
정방형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쌓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축성 시기에 따른 한양도성의 형태 변천사는 한양도성 순성길 곳곳에 세워져 있는 축성 시기에 따른 한양도성의 형태, 안내판의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니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한양도성의 성곽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한양도성의 내사산과 내사산 사이사이에 지어진 사대문과 사소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의 주산인 북쪽 백악산의 높이는 해발 342m이고요. 한양도성의 우백호에 해당하는 서쪽 윤왕산의 높이는 해발 339.9m입니다. 그리고 한양도성의 안산에 해당하는 남쪽 목력산의 높이는 해발 270m입니다. 반면에 한양도성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동쪽 낙산의 높이는 해발 124m로 한양도성의 우백호인 인왕산 높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높이로 한양도성의 다른 세 방면의 산들에 비해 높이가 현저히 낮아 풍수지리상 허약한 지세였고요. 군사적으로도 방어에 취약한 지형이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 바위에 앞는 길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내사산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가파른 오르막 바위에 앞는 길을 다 올라가시면 옥계석을 설명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한양도성 성곽 성벽에 대한 구조와 명칭을 그림과 더불어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옥계석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지나 인왕산 정상으로 이어진 여장을 따라 돌계단길을 조금만 올라가시면 인왕산 정상 50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하문이라고도 불리는 창의문까지는 1.6km의 거리가 남았고요. 사직공원에서는 1.29km, 독립문공원에서는 2.14km의 거리를 올라왔습니다. 인왕산 정상으로 올라가 주변의 경치를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내려와 창의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인왕산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바로 앞쪽 초소의 오른쪽 아래쪽으로 거대한 바위 덩어리인 인왕산 기차바위의 모습이 보이고요. 기차바위 오른쪽 뒤쪽 저 멀리로는 한양도성의 주산인 북악산이 불쑥 솟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악산의 오른쪽 아래쪽 남쪽으로는 청와대와 경복궁의 모습이 보이고요. 경복궁 남쪽으로는 서울 시내를 지나 한양도성의 남쪽 산인 남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남산의 오른쪽 저 멀리 뒤쪽으로는 한강 너머의 관악산과 삼성산의 모습도 보이고요. 한강의 모습도 조망이 됩니다. 또한 바로 아래쪽으로는 서대문 독립공원과 무악이 있는 안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왕산 정상에서 바라본 한양도성 여장과 기차바위 및 북한산 비봉능선의 경치입니다. 인왕산 정상에서 바라본 기차바위와 한양도성의 주산인 백악산의 모습입니다.
인왕산 정상에 세워져 있는 인왕산 정상 338.2m를 표기한 인왕산 정상목입니다. 서울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 안내 책자에는 인왕산 정상의 높이가 339.9m로 표기되어 있는데 인왕산 정상의 정상목과는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왕산 정상에서 내려가 창의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인왕산 정상에서 창의문으로 가는 길은 유턴하듯이 인왕산 정상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유턴하여 인왕산 정상 오른쪽 아래쪽의 등산로로 내려왔습니다. 인왕산 정상에서 약 200여 미터를 이동하시면 인왕산 기차바위로 갈라지는 갈림길 삼거리가 나옵니다. 인왕산 정상에서 기차바위로 가는 등산로는 인왕산 정상 오른쪽 아래쪽으로 설치된 두 번의 철계단길과 한 번의 돌계단길을 내려가야 하고요. 두 번의 철계단길과 한 번의 돌계단길을 다 내려가시면 한양도성 여장을 따라 기차바위 방면으로 올라가는 완만한 오르막 돌계단길이 이어집니다. 인왕산 정상 오른쪽 아래쪽을 따라 설치된 첫 번째 철계단길을 지나 두 번째 철계단길을 내려갑니다. 두 번째 철계단길을 다 내려가시면 두 번째 철계단길의 앞쪽으로 거대한 바위가 나오고요. 거대한 바위의 오른쪽 아래쪽을 따라 내리막 돌계단길이 이어집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돌계단길만 내려다보고 내려가시다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힐 수 있으니 조심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철계단길과 한 번의 돌계단길을 지나 인왕산 정상에서 다 내려오시면 한양도성 성곽의 여장을 따라 완만한 오르막 돌계단길이 기차바위 갈림길 삼거리까지 이어집니다. 인왕산 기차바위 갈림길 삼거리로 올라가는 완만한 오르막 돌계단길로 된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내부 순성길의 모습입니다. 인왕산 기차바위 갈림길 삼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인왕산 기차바위 갈림길 삼거리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기차바위가 260m, 창의문이 1.4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이니 기차바위에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왕산 기차바위 갈림길 삼거리에서 기차바위로 가는 길은 한양도성 성곽 밖으로 철계단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양도성 성곽 성벽을 넘어 철계단길을 다 내려가시면 기차바위와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순성길로 갈라지는 갈림길 삼거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성벽이 붕괴되고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순성길이 임시 폐쇄되어 있습니다. 철계단길 아래쪽의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외부 순성길과 기차바위로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기차바위로 가는 등산로의 모습입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거의 평탄한 완만한 내리막 능선길이 잠시 이어지고요. 잠시 이어진 완만한 내리막 능선길은 금세 오르막 바위 앞는 길로 변합니다.
인왕산 기차바위 정상으로 올라가는 바위 앞는길의 모습입니다. 험하거나 위험한 곳은 없지만 바위 앞능이 풍화가 많이 진행되어 미끄러운 구간들이 덜어 있으니 조심해서 안전하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차바위는 이름에 어울리게 은근히 긴 바위 앞는길 구간입니다. 또한 기다란 기차바위의 왼쪽과 오른쪽은 가파른 바위 절벽으로 된 낭떠러지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왕산 기차바위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기차바위 정상에서 내려가면 인왕산 기차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왕산 기차바위 정상으로 올라오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왕산 기차바위의 왼쪽과 오른쪽은 가파른 바위 절벽으로 된 낭떠러지이니 정말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왕산 기차바위의 저 멀리 앞쪽 북쪽으로는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 승가봉을 거쳐 문수봉으로 뻗어 올라간 장엄한 북한산 비봉능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대한 고래의 등같이 생긴 기차바위에서 다 내려오시면 소나무가 우거진 바위 앞능으로 된 능선길이 이어지고요. 능선길의 왼쪽으로 기차바위 정상과 인왕산 정상 그리고 안산이 조망되는 전망바위가 있습니다. 기차바위 아래쪽 전망바위에서 바라본 기차바위 정상, 인왕산 정상 그리고 안산의 모습입니다. 기차바위 아래쪽의 전망바위를 지나면 바위 앞능으로 된 능선길은 풍화가 많이 진행된 흙길의 내리막 능선길로 변하고요. 소나무가 우거진 흙길의 능선길을 약 150m 정도 내려가시면 세검정 산거리와 개미마을로 갈라지는 갈림길 삼거리가 나옵니다. 세검정 삼거리와 개미마을로 갈라지는 갈림길 삼거리까지만 내려갔다가 한양도성 성곽 안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미마을 쪽으로 내려가시면 전철 3호선 홍제역 쪽으로 내려가고요. 세검정 삼거리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홍지문이 있는 자하문로와 세검정로 방면으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개미마을과 세검정 삼거리로 갈라지는 갈림길 삼거리에 세워져 있는 삼거리 이정표입니다. 삼거리 이정표에서 세검정 삼거리를 가르치는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주변의 경치가 멋지게 조망되는 전망바위가 있습니다. 전망바위에서 주변의 경치를 한 바퀴 돌아보고 한양도성 성곽 안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망바위에서 한 바퀴 돌아본 경치입니다. 한양도성의 주산인 북악산의 모습입니다. 한양도성의 우백호인 인왕산 정상의 모습입니다. 인왕산 정상의 오른쪽 뒤쪽으로는 안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안산의 오른쪽 뒤쪽 저 멀리로는 인천의 계양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북한산 비봉능선의 경치입니다.
홍제동 쪽에서 올려다본 기차바위의 모습입니다. 생긴 모습이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안산과 인왕산 정상이 조망되는 기차바위 아래쪽의 전망바위를 지나 기차바위를 올라갑니다. 인왕산 기차바위의 모습입니다. 인왕산 기차바위 왼쪽 너머로 보이는 한양도성 북쪽의 북악산과 남쪽의 남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양도성 동쪽의 낙산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양도성 바깥쪽의 인왕산 기차바위를 살펴보고 다시 인왕산 정상 기차바위 창의문으로 갈라지는 갈림길 삼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중단하였던 한양도성을 이루는 내사산과 내사산 사이사이에 지어진 사대문 및 사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며 자하문이라고도 불리는 창의문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바위와 창의문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창의문 방향으로 내려가는 내부 순성길은 경사가 매우 가파른 내리막길이니 조심해서 안전하게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인왕산 정상과 기차바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한양도성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동쪽의 낙산은 한양도성의 다른 세 방면의 산들에 비해 높이가 현저히 낮아 풍수상 허약한 지세였고요. 군사적으로도 방어에 취약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수상 허약하고 군사적으로 취약한 낙산의 지세와 지형을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이 마련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대문 중의 동쪽 대문인 흥인지문을 살펴보며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문 방향으로 가파르게 내려가는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여장 너머로 북한산과 북악산이 멋지게 조망이 됩니다. 한양도성의 성곽축성과 더불어 동시에 한양도성의 내사산 사이사이에 난 사대문과 사서문 등 모두 8개의 성문들이 만들어집니다. 한양도성의 사대문은 한양도성의 주산인 북쪽 백악산의 백악마루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인 동쪽 방향으로 북쪽에는 북문이라 불리는 북쪽 대문인 숙정문을, 동쪽에는 동대문이라 불리는 동쪽 대문인 흥인지문을, 그리고 남쪽에는 한양도성의 정문인 남대문이라 불리는 남쪽 대문인 숭례문이 만들어졌고요. 서쪽에는 서대문이라 불리는 서쪽 대문인 돈의문이 지어졌습니다. 사서문으로는 숙정문과 흥인지문 사이에 동서문이라 불리는 회화문이 지어졌고요. 흥인지문과 숭례문 사이에는 남서문에 해당하는 시구문이라 불린 광희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숭례문과 돈의문 사이에는 서서문이라 불린 소의문이 지어졌으며 돈의문과 숙정문 사이에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북서문에 해당하는
자하문이라고도 불리는 창의문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의 가파른 내리막 내부 순성길을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가파른 내리막 구간이 약 200여 미터의 거리였나 봅니다. 이정표에 창의문이 1.2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 내부 순성길을 다 내려가시면 갈림길 삼거리에 부부소나무가 있습니다. 내용은 부부소나무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다본 부부소나무와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성곽의 모습입니다. 부부소나무가 있는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 창의문으로 내려가며 한양도성의 사대문과 사서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유교 국가인 조선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유교의 5가지 덕목인 인, 의, 예, 지, 신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서 사대문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동쪽 대문인 동대문에는 어지린자를 넣어 흥인지문이라 이름을 지었고요. 서쪽 대문인 서대문에는 오를 의자를 넣어 돈의문이라 지었으며 한양도성의 정문인 남쪽 남대문에는 예도래자를 넣어 숭례문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대문인 북문에는 지금은 이름이 숙정문으로 변경된 숙청문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북쪽 대문인 북문에는 원래 지혜지자를 넣어 대문의 이름을 지었어야 하는데 지혜를 뜻하는 지혜지자를 넣어 대문의 이름을 지으면 백성들이 똑똑해져 다스리기 힘들기 때문에 설립자에 풀을 청자가 들어간 편안할 정자를 넣어 숙정문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마지막의 믿을 신자는 동쪽의 흥인지문과 서쪽의 돈의문 그리고 남쪽의 숭례문을 연결하는 운종가라 불린 지금의 종로 종각의 시각을 알려주는 보신각 건물 이름에 사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한양도성의 사대문과 사서문을 자료 영상을 통해 살펴보며 창의문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의 주산인 백악산 백악마루 정상에 세워져 있는 해발 342m를 표기한 백악산 정상석입니다. 한양도성의 북쪽 대문인 숙정문의 모습입니다. 현존하는 한양도성의 성문들 중에서 좌우 양쪽으로 성벽이 연결되어 있는 문은 이 숙정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숙정문은 한양도성의 북쪽 대문이지만 한양도성의 나머지 성문들과는 달리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험준한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어 실질적인 성문 기능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숙정문의 문루는 1976년 한양도성이 복원되면서 새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북쪽 대문인 숙정문과 동쪽 대문인 흥인지문 사이에 지어진 동소문이라고도 불리는 회화문입니다. 축성 당시에는 성문의 이름을 홍화문이라고 하였다가 성종 14년인 1483년에 새로 창건한 창경궁의 동문 이름을 동소문과 같은 이름인 홍화문으로 정함에 따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중종 5년인 1511년에 지금의 회화문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한양도성의 동쪽 대문인 동대문으로 더욱더 잘 알려진 흥인지문입니다. 흥인지문에는 한양도성의 다른 대문들과는 달리 성문 앞쪽에 반달 모양의 반원형의 옹성이 쌓아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한 성문의 이름이 흥인지문으로 다른 성문들의 이름들보다도 한 글자가 더 많은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한양도성의 동쪽 대문인 흥인지문 앞쪽에 옹성을 쌓고 흥인문이란 세 글자 사이에 긴 용의 모양을 닮은 갈지자를 추가하여 흥인지문이라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한양도성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낙산의 높이가 한양도성의 다른 세 방면의 산들에 비해 높이가 현저히 낮아 풍수상 지세가 허약하고 군사적으로 방어에 취약한 지형의 지기를 보충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한양도성의 동쪽 대문인 흥인지문과 한양도성의 정문이자 남쪽 대문인 숭례문 사이에 지어진 남서문에 해당하는 시구문이라고도 불린 광희문입니다. 광희문은 임진왜란 때 파괴되어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다가 100여 년이 지난 숙종 37년인 1711년에 새롭게 개축을 하여 쌓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광희문은 한양도성의 성벽과 다른 성문들이 파괴되는 일제강점기에도 성문과 문로는 살아남았으나 안타깝게도 6.25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을 1975년에 원래의 위치에서 남쪽으로 15m 정도를 옮겨 복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양도성의 정문이자 남쪽 대문인 숭례문입니다. 숭례문의 편액은 한양도성의 다른 성문들의 편액들과는 달리 세로로 쓰여진 것이 특징입니다. 숭례문의 편액을 세로로 쓴 이유는 한양도성의 한강 남쪽에 위치한 관악산의 화기가 궁궐인 경복궁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라고 합니다. 즉 숭례문의 높을 숭자 위쪽의 뇌산자가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불의 모양을 하고 있어 불을 불로써 막아보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광화문 앞쪽 좌우에 세워져 있는 해치상도 관악산의 화기를 막아보려는 비보책이라고 합니다. 숭례문의 편액을 확인해보고 한양도성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례문을 통해 한양도성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한양도성의 남쪽 대문인 숭례문과 한양도성의 서쪽 대문인 돈의문 사이에 지어진 소의문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파괴되어 멸실되었고요. 또한 한양도성의 서쪽 대문인 서대문이라 불린 돈의문도 모두 파괴되고 멸실되어 그 터의 위치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인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믿을 신자가 사용된 보신각입니다. 보신각은 동쪽의 흥인제문과 서쪽의 돈의문 그리고 남쪽의 숭례문을 연결하는 운종가라 불린 거리의 한양도성의 중심인
오늘날의 종로 종각에 위치해 있고요. 조선시대에는 보신각에 걸려있는 종을 타종하여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4시경에 파루라고 하여 33번의 종을 울려 한양도성의 성문들을 열었고요. 밤 10시경에는 인정이라 하여 종을 28번 울려 한양도성의 성문들을 닫고 밤에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내부 순성길로 돌아왔습니다. 한양도성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 싶지만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의 날머리인 창의문이 얼마 남지 않아 한양도성 성곽의 앞문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하고 창의문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순성길을 순성하다 보면 한양도성의 성곽 여러 곳에 한양도성의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하는 앞문들을 보실 수 있고요. 한양도성의 안팎을 따라 형성된 성곽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공식적인 기록들에는 한양도성의 성곽에 앞문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다고 하고요. 또한 조선시대에는 한양도성 주변에는 사산금표라는 표속을 세워 한양도성 일대에서는 일체의 경작이나 주거 등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보호구역이었다고 합니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의 내부 순성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내부 순성길의 끝이 나오고요. 내부 순성길이 끝나는 곳에 윤동주문학관 320m를 표기한 이정표가 나옵니다. 윤동주문학관 방향으로 약 100여 미터 정도를 내려오시면 인왕산로에 세워져 있는 서시정이란 정자가 나옵니다. 서시정 정자를 지나 인왕산로 아래쪽의 도로를 따라 윤동주문학관으로 내려갑니다. 창의문로에 위치한 윤동주문학관입니다. 윤동주문학관을 지나 창의문으로 이동합니다. 윤동주문학관에서 창의문으로 가는 길은 창의문로를 건너 왼쪽의 돌계단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창의문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양도성의 서쪽 대문인 돈의문과 북쪽 대문인 숙정문 사이에 지어진 성문으로 북소문 또는 자하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저 앞쪽으로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의 날머리인 창의문이 보입니다. 한양도성의 북쪽 소문인 창의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창의문의 오른쪽 위쪽은 한양도성 백악구간의 내부 순성길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입니다. 한양도성의 창의문 안팎을 살펴보며 서울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사전 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문 밖에서 바라본 창의문의 모습입니다. 무지개 모양의 홍해문 위쪽 문루 중앙에 창의문이라 쓰여진 창의문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사전 답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 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